예, 이제 7월, 6월 이제 마지막 주입니다. 이번 한 주를 제가 현장도 다니고 많은 사람을 만나보았습니다. 정말로 우리 경제가 어렵고 민생이 어렵다는 것을 참 많이 실감을 했습니다. 누구나 민생을 말하긴 하지만 실제로 민생을 책임지려는 자세는 아주 부족하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새누리당이 그동안 벌인 일들을 보면은 국민들 민생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일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정말로 기득권만을 위한 그런 정책을 너무 많이 펴가지고 국민들의 삶이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4대강에 22조를 부었는데 가뭄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그런 낭비였습니다. 논바닥이 쩍쩍 갈라지고 이렇게 해도 4대 강물은 가뭄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4대 강을 만들었기 때문에 가뭄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외국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로 현실을 모르는 참 안타까운 말씀이셨습니다. 오늘도 이제 제가 전통시장 사람들을 만날 텐데 대체적으로 매출액이 반토막이 나버렸습니다. 국내 경기가 안 좋고 일자리도 없고 가계부채가 많다 보니까 내수 시장이 완전히 얼어붙어가지고 지금은 거의 절망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반기 가면은 제가 보기엔 더 나빠질 것 같습니다. 지금 유럽발 재정위기가 이렇게 시작이 되면은 우리가 유럽에 수출하는 물동량이 줄기 시작해서 아마 금년 가을쯤 되면은 그게 현실로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유럽에 나가는 것들은 6개월 후에 나타나는 법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유럽에 수출하는 물량이 많은데 그 물량 중에는 상당수의 부품을 우리나라에서 사가는 것들이거든요. 우리나라 기계라든가 반도체라든가 가전부품을 사서 중국에서 만들어서 유럽에 수출하는데 유럽의 경제 위기가 오래 계속되면은 중국의 대유럽 수출량이 줄어들어서 결과적으로 한 박자 뒤에는 우리 대중국 수출량이 줄어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반기 갈수록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또 이렇게 물동량이 줄고 어렵다가 보니까 화물연대에서 계속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화물 요금은 별로 안 올라가는데 기름값은 굉장히 많이 올라가서 유류값을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소득이 훨씬 더 저하되기 때문에 아주 생존권 차원에서 지금과 같은 저런 파업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몰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물연대의 고통을 해결해 주려고 하는 자세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엄중하게 처벌하겠다는 듯만 지금 강조를 하고 있어서 이 정부가 실제 노동자들을 보는 태도가 어떠한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여정부 때도 이 문제가 있어서 이걸 양측 간의 의견을 잘 들어서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진정이 됐었는데 다시 경제 상황이 나빠지고 물동량이 줄고 그러면서 택시노조에 이어서 화물노조도 마지막 단계까지 거의 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큰 차를 운전하면서 며칠 동안 집에 못 들어가면서 야간 운행까지도 하는데 그러면서도 임금은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열악한 그런 환경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 당에서도 더 심각하게 문제를 좀 접근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전당대회 끝나고 이런 내수가 어려움이 있어서 여야정 경제협의체를 만들어서 내수를 진작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을 공동으로 세우자고 여러 번 제안을 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대꾸가 없습니다. 아마 오늘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귀국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명박 대통령이 귀국하시면은 이 내수를 지금 진작시켜 놓지 않으면은 내년에 가서는 거는 굉장한 더 큰 부담을 안게 됩니다. 가계부채가 이렇게 많아졌기 때문에
자칫해서 더 부동산 가격이 폭락을 한다든가 아니면 가계대출을 상환 못하는 그런 사태가 오면은 이것이 우리의 경제, 금융까지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에 보다 매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정말로 여야 정이 머리를 맞대고 할 수 있는 대책을 빨리 세워야 됩니다. 이 정부 정책이라는 게 어떤 시간을 놓치면 실기하면은 그 대가는 그 다음에 2배, 3배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대통령 교육하시는 대로 바로 여야 정이 함께 민생 대책을 논의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택시 노조라든가 화물 노조라든가 재래시장이라든가 특히 이번에 SSM에 대한 법원의 판결로 인해서 불안한 유통시장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대응책을 빨리 만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촉구를 합니다. 아무튼 지금 지난 4, 5년 동안에 국가부채만 늘어나는 게 아니고 가계부채도 많이 늘어났고 부자감세를 너무 많이 하는 바람에 지방정부의 기채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지방교부세가 30조 이상 줄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겪고 있는 지방자치제의 경제적 어려움이 매우 큽니다. 이런 부분들을 함께 여야를 떠나서 같이 대책을 모색하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촉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박지원 원내대표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 새벽 7시 반부터 이해찬 당대표를 비롯한 우리 민주통합당의 지도 그리고 40여 명의 국회의원과 당직자 보좌진이 MBC 김재철 사장 사퇴 서명운동을 했습니다. 특히 이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김재현 위원장과 최민희 간사 등 의원들에게 감사의 표시를 드리며 어떠한 경우에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김재철 사장 사태로부터 모든 것은 시작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국회 개원을 위해서 우리 민주당은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난 25일 엊그제 월요일 양당 수석 부대표 간에 오후에 사실상 완전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아침 자기들의 미세한 조정을 하고 확인을 해주겠다고 하고 어제 밤까지 기다렸지만은 엉뚱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야 간에 합의된 사항을 또 엉뚱한 트집을 잡는다고 하는 것은 국회를 개원하지 않겠다는 청와대와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의 이해가 맞아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거듭 밝히지만 국회 개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있고 5가지 사항을 이미 양보했습니다. 대법관 인사청문회 허울 좋은 내용으로 압박을 하고 대한변호사협회의 오버액션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대법관 인사청문회 역시 우리는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개원이건 청문회건 새누리당만 오케이하면 됩니다. 집권 여당이 국회 문을 열려고 노력해야지 야당이 노력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새누리당만 결단하면은 정상적으로 19대 국회가 열리는데 왜 반쪽 국회를 또 거론하고 있는지, 만약 반쪽 국회에서 반쪽 대법관을 만들겠다는 발상인지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새누리당이 빨리 결단해서 오늘 합의가 되면 내일이라도 국회가 열릴 수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고드리고 합의한 대로 이행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정부가 인천국제공항 매각을 강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인천공항공사 지분 매각, 가스산업 경쟁 도입, 전기안전공사 기능 조정 등 3대 과제를 19대 국회 관련 법안을 재상정해서
조속히 추진해야겠다고 합니다. 국회가 개원되지 않았지만은 이명박 정부는 팔아먹을 것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털라는 비리는 털지 않고 국가재산만 털어먹고 하겠다는 것입니다. 임기 6개월 앞둔 정부가 끝까지 나라 살림을 털어먹고 가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모든 계획은 새 정부에 넘겨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인천공항의 매각을 분명히 반대한다는 것을 밝힙니다. 또한 정부는 세계적 존경을 받던 국가인권위원회를 망쳐버린 현 정철, 현 국가위원장을 재임시켜서 어제 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현병철 위원장은 청문회 이전에 이미 국민적 검증이 끝난 사람입니다. 정부가 이러한 사람을 다시 청문안을 제출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과 국민과 어떤 의미에서 보면 세계 인권계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존경받던 국가인권위원회, 유엔에서 의장국이 내정되었었지만은 현병철 위원장의 구입으로 좌절됐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회를 빨리 개원해서 현병철 위원장을 인준하지 않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디도스 테러 사건, 깃털은 울고 몸통은 웃고 있습니다. 국회의장 비서, 최구식 전 의원 비서에게는 5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그런데 몸통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실한 특검에 대해서 우리 국민은 특검 무용론을 주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양보의 양보를 거듭한 국기문란 사건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특검만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말합니다. 디도스 테러 끝나지 않았습니다. 국회 차원에서 진실규명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새누리당도 진실규명에 의지가 있다면 민주당이 요구하는 국정조사에 응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웃고 있는 몸통도 언제나 울게 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김한길 최고위원께서 모두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예, 김한길입니다. 새누리당을 박근혜당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사당화가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통합진보당은 큰 상처를 입고 언제 회복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런 때에 우리 민주당이 제대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당심과 민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다른 당과의 차별화로 우리 민주당이 우뚝 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의 대선 후보는 사실상 추대 대회를 통해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 당의 대선 후보 경선이 공정성과 역정성을 담보한다면 충분히 우리 후보가 박근혜 후보를 능가하는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화물연대와 건설노조 파업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물연대의 끝장 교섭 제안으로 오늘 오후에 정부와 화물연대가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합니다. 서로의 이견만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라 사태 해결에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은 특수고용 근로자인 건설노조도 오늘부터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물류 대란에 이어서 각종 공사 현장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화물연대와 건설노조의 요구는 명확합니다. 다단계 하청구조 개선, 표준 군임제 도입과 임금 체불 근절 등 일한 만큼 대우받고 일한 대가를 받고 싶다는 것입니다. 특히 건설노조와 관련해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건설노조에 따르면 신고된 체불액 390억 원 가운데 70%가 4대강 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광급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합니다. 사안에 따라 정부가 체불액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수주받은 기업이 정부에서 돈을 받고 체불시킨 경우도 있습니다. 정부가 광급공사에서 체불된 돈을 안 주기 위해서 또는 대가를 체불시키는 기업 편을 들기 위해서 법과 원칙, 테러 엄벌이라는 말까지 하면서 공권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고 보입니다. 한마디로 악덕 기업을 단속해야 할 정부가 악덕 기업 행태를 보이거나 악덕 기업의 편을 드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정부는 화물연대와 건설노조 파업과 관련한 보다 진지하고 진일보한 입장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에 이어서 추미애 최고위원께서 모두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어제 대선 경선 준비기획단 회의가 있었습니다. 더 많은 국민들의 의사 반영과 투표 참여를 위해서 완전 국민 경선을 추진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의에서는 그것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모바일 투표에 대해서 집중 논의할 것입니다. 모집 방법, 투표 방식 등 국민 참여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의견들을 모아서 그 어느 때보다 신나는 국민 축제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우리와 다른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이 다른 것은 박근혜 전 위원장이 자신을 추대하는 경선이어야 한다라고 고집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누리당의 경선은 박근혜 추대 경선이며 박근혜를 위한 덜러리 경선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박근혜 위원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국민이 두려우십니까? 국민 앞에 당당히 설 자신이 없으십니까? 국민들은 기득권 구조를 깨면서 국민 앞에 검증받는 국민의 대통령을 국민이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것을 해낼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우리 민주당이 하고자 하는 완전 국민 경선제입니다. 만약 박근혜 전 위원장만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히 만나겠다고 한다면 완전 국민 경선제는 여야가 합의해서 법제화시킨다면 박근혜 위원장이 두려워하는 역선택 문제도 여야가 함께 한다면 한꺼번에 일시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완전 국민 경선의 법제화를 위해서도 박근혜 전 위원장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반대한다 하더라도 실천을 통해서 정치 변화와 정치 혁명을 일으켜낼 것입니다. 우리 금융지주의 민영화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2010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서 우리 금융지주의 민영화를 추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또다시 사모펀드나 특수목적회사 또는 다른 금융지주회사의 통째로 우리 금융지주를 매각한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 금융지주와 같은 대형 금융그룹을 사모펀드가 소유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KB금융지주와의 합병을 통한 민영화는 독과점 문제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런 메가뱅크 정책은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대형화보다는 공공성과 안정성을 추구하는 세계적 금융 추세에도 역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금융지주의 민영화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 당의 김기준 의원님께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신데 많은 분들이 좀 더 관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법관 임명 동의 절차를 놓고서 대한변협이 세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원내대표님께서 오버액션이라고 했는데요. 이상한 방향의 그 과잉 의사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종래 대한변협은 이 공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 또 공권력의 불법으로 인한 이 민간인의 피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처럼 이 첨예하게 대립된 정치 사안에 있어서 국회 운영을 국민을 위한 민생국회로 돌려놓기 위한 민주당의 노력을 한마디로 정쟁화 시키면서 개입한다는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민간인 불법 사찰, 권력 남용에 대해서 한 번도 비판한 적이 없는 이 대한변협이 그 견해의 보수성과 진보성을 드러낸다는 것을 변론으로 하고 이 마지막 권력에 동행하는, 그 열차에 동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심히 의심스러운 일입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강기정 최고위원님 모두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월요일 최고위 이 자리에서 이 늦장 가뭄 대책 촉구를 위해서 총리실을 방문키로 해서 저를 비롯해서 4명의 의원이 다녀왔습니다. 김항식 총리께 우리 민주당의 요구를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첫째는 가뭄 대책비로 정부 예산의 전용과 이용을 통해서 투입할 것. 두 번째, ABB를 사용하여 가뭄 대책에 만전을 기해줄 것. 세 번째로는 실질적인 정부 대책을 세워나갈 것. 네 번째로는 MB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들이 4대강 홍보만 하고 있는데 이걸 중지할 것. 이런 요구를 말씀드리면서 정부가 매번 주말에 비만 오기를 기다리고 돈 쓰는 것을 머뭇거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질책하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이제 4대강만 믿고 가뭄 대책을 특별히 세우지 않고 있다가 농심이 분노하자 뒤늦게 이제 가뭄 대책 본부도 만들고 또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그 예산 국비 221억, 지방비 246억에서 467억을 지금까지 가뭄 대책비로 투입해 왔는데요. 지난 1월 이해찬 대표께서 충남 가뭄 현장에 가서 관정이 필요하다 이런 이제 절실함을 보고 느끼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대표단이 총리께 시급히 정부 예산 ABB를 투입해서 관정 등의 예산을 투입해라 이런 요구를 했는데 마침 오늘부터 정부가 농림부 예산을 이용해서 국비 400억, 지방비 287억, 총 687억을 집행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다는 얘기를 확인했습니다. 어려운 재정 속에서도 우리 민주당의 요구를 신속히 수용해서 예산 편성한 것은 높이 평가할 일입니다. 그러나 이미 가뭄 피해가 극심한 상황에서 충분한 예산인지 의문도 들고요. 추가적 수요를 적극 반영해서 필요하면 예비비 집행 등과 같은 형태를 통해서 적극적 예산 운영을 좀 해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아무튼 이 예산이 주로 관정을 뚫는 데 하고 저수지, 마른 저수지 바닥을 준설하는 데 쓰일 예산이라는데 항구적으로 장기적 가뭄 대책을 정부가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박지원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정부가 인천공항공사 다시 공항 매각하겠다는 것 밝혔는데요. 지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뭄 때문에 국민들이 열받아 있습니다.
이런 열받아 있는 국민들이 인천공항 매각 때문에 또 열받게 하고 있는데, 인천공항 매각은 이미 18대 국회에서 이 공항 매각 관련 법이 국토해양에서 여야 합의로 폐기됐고, 또 당시에 매각에 따른 세입 예산 4,300억도 작년 연말에 예산에서 여야 합의로 완전히 삭감됐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미 국민이 반대하고 국회가 여야 합의로 반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즉각 중단하고 더 이상 매각을 운운해서는 안 된다. 이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짧게 말씀드립니다. 이 대형 무기 관련 사업에 대해서 전투기 사업에 대해서 14조 원의 이런 거대한 사업이 이렇게 부실하게 졸속으로 처리되는 걸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차기 전투기 사업이 어처구니 없게 서류 미비로 유찰됐다는 사실은 잘 압니다. 근데 또다시 5월 10일 방위사업청이 이 대형 공격 헬기 사업 제안서를 3개사로 접수를 받았는데, 이건 역시 유찰 무효 조건에 해당한지를 두고 이 법적 검토하다 아직 제안서 평가도 받지 못하고 있는, 평가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차기 전투기도 그렇고 이 대형 공격 헬기 사업도 그렇고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음을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요. 작년 예산 심의 과정에 국방부에서 추진하는 이 대형 무기 사업, 이거 협상 기간을 보면 졸속 추진이 불을 보듯 뻔하다. 그래서 예산 삭감을 요구했는데 삭감이 잘 안 됐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요즘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정부에서는 이 대형 무기 구매 사업은 차기 정권으로 넘겨서 안정적으로 준비된 무기 구입을 통해서 국방력 강화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걸 최고위원님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예, 오늘 아침에 최고위원과 의원 30여 분이 전 당원들의 의지를 모아서 계속되고 있는 김재철 MBC 사장 퇴진 운동이 오늘 아침 영등포 역사 앞에서 국민운동, 국민대회를 하고 왔습니다. 김재철 사장은 벌써 8명을 해고하고 200여 명 가까운 언론인들을 정직 대기 발령 징계했습니다. 자격 없는 자의 처분입니다. 오늘 아침에 아침 제가 확인한 바로는 조간 7개의 전면 광고가 실렸습니다. 김재철 사장의 큰 얼굴이 제일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 22분의 의원님들이 있습니다. 여기 왜 이해찬 최고위원 대표님, 그리고 이종걸이는 노조 집회에 참여했는데 왜 여기 안 들어있는지, 왜 우리를 명예훼손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보면은 7개 방송 전면 광고된 내용들은 주로 김재철 개인 비리를 방어하고 김재철 사장이 정당하다고 하는 개인 내용을 광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내용도 편파적이고 스스로 개인 비리에 대한 부패 문제들을 개인적으로 변명하는 데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 공공의 비용을 가지고 이렇게 개인 비리의 방어에 사용하는 이 김재철 사장은 과연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니까 이건 MBC 사측에서 사용한 광고를 제안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 보니 이 공공적 비용을 다 개인 비용으로 쓰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김재철 사장의 이런 짓들과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이 광고, 어마어마한 광고 내용이에요. 광고의 비용이 어떻게 연출이 됐는지를 분명히 밝혀서 그간의 김재철 사장의
배임, 횡령, 또 의문의 무용가에게 수십억의 집중 예산을 투여한 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수사되지 않고 있는 내용에 대한 수사 촉구와 함께 절대로 MBC 사장으로서, 공영방송 사장으로서 김재철 사장이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을 분명히 할 것을 촉구합니다. 파업이 150일 돼 있습니다. 전무후무한 일이고요. 그런 MBC 파업에 대해서 많은 유명 탤런트, 국민 앵커들이 지지하고 오늘도 유명 탤런트인 차인표 씨가 파업을 지지 선언하면서 국민께 나서고 있습니다. MBC 이런 행태에 대해서 저희들은 전향적인 활동을 촉구하는데 그 배후에는 박근혜 정수장학회 실질적 오너가 자리 잡고 있다. 6명의 박문진 이사의 선임권이 있는 방통위의 권한이 대리 행사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좀 특별히 주목합니다. 최근에 박근혜 의원의 입장이 바뀌자 김재철 사장에 대한 선임 문제도 거론이 되는 듯합니다. 더 이상 배후에 있지 말고 나서서 국회에서 일거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뜻을 가져주십사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대한변협에서 대법관 임명동의 절차를 지연하고 있는 국회에 대해서 세입이 반환 청구 소송을 한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대한변협은 저도 회원이긴 합니다만 수천 명의 변호사들을 구성한 회원들로 이루어진 단체로서 대한민국의 정의와 공정한 사회와 법과 인권을 수호하고자 하는 최후의 보루로서의 이념을 가지고 있는 단체입니다. 대한변협이 지난번 조용한 헌법재판관 한나라당의 방해행위로 임명이 지연돼서 수개월 동안 헌법재판소의 권한이 일부 정지되고 있을 때 과연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반환 소송을 했는지, 이번 새로 재임된 현병철 인권위원장을 무리하게 재임해서 국회 임명 동의를 요청한 행위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각종의 단체로부터, 특히 여성단체로부터 대한변협이 인권에 눈을 감았다라고 하는 성명을 수차례 보았는지, 대한민국 인권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그동안 해왔는지, 이번 세비 반환 청구 소송과 같은 내용들, 국민 퍼플리즘에 부응하는 이런 조치들이 과연 수많은 변협 회원들, 변호사들로부터 의지와 동의를 받았는지, 대한변협의 회장이라고 하는 대형 로펌 사장인 신영무 변호사가 그동안 대한변협을 이끌고 오면서 대한민국 인권과 정의에 대한 입장을 얼마나 밝히고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대한 분명한 생각을 해드려야겠다는 생각합니다. 이런 국민적 잘못된 여론에 부응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신중하고 국민적 의견에 맞게 행동해 주셔야 한다는 뜻을 전달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우상호 최고위원 모두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며칠 전 친박 진영에서 주요 대선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민 정책입니다. 야당을 반대하는 국민들은 전부 외국으로 이민 보내겠다고 하는 이런 공약을 친박계 안홍준 의원이 발표하셨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반대편을 인정하지 않고 모두 외국으로 보내버리겠다는 이런 발상이 바로 박근혜 진영의 사고방식이라면 이미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종친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안홍준 의원 야당과 야당 지지자 전원을 상대로 사과하십시오. 현재 대한민국의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약 40%, 38% 나오는데 국민들 60% 이민 보내고 도대체 누구를 상대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겠다는 뜻입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박근혜 의원조차도 분명히 이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될 것입니다. 국회 개헌과 관련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회 개헌을 바라는 많은 국민들의 염원을 반영해서 민주당이 대폭 양보를 했는데도 즉각 개헌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결국 개헌이 되지 않고 있는 핵심 원인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내부의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였던 것입니다. 야당이 양보했는데도 개헌이 되지 않는 것은 결국 새누리당 내부의 이권 다툼이었던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세비 반납 쇼 같은 이벤트를 하면서 결국은 내부의 이해관계를 조정하지 못한 것이죠. 야당은 국회를 열고 싶습니다. 국회를 열어서 각종 현안을 다루고 싶습니다. 각종 의혹을 다루고 또 민생 현안을 다루고자 모든 준비를 끝내놓았습니다. 새누리당은 내부의 이해 다툼을 빨리 정리해서 즉각적으로 국회가 열릴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보도에 보면 북한이 금강산을 외국인에게 개방해서 싱가포르 등 제3국이 투자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고 또 그런 외국 기업들이 금강산 국제관광 투자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고 실제 이루어진다면 남측 국민들은 장차 금강산에 외국인 기업에게 입장료를 지불하고 금강산을 구경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저희 민주당 지도부가 고성을 방문해서 금강산 관광을 즉각 재개하라 이렇게 주장한 바 있습니다만 이제 더 이상 금강산 관광을 미루어서 오히려 우리나라의 명산이 외국 기업 손에 넘어가는 일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북한 측도 비록 금강산 관광의 중단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우리나라의 명산을 남측이 아닌 외국에게 넘기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남북이 만나서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기 위한 회담을 진행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고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인천국제공항은 아까 강기정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공항 활주로용으로 쓰지 않는 나중에 그 유원지라든가 그런 이런 걸로 사용할 수 있는 땅이 500만 평 이상 지금 유보지로 남아 있습니다. 그 땅은 장부 가격에 거의 실가격으로 반영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천공항을 매각하려는 의도는 그 거대한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속셈이 작용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는 공항 활주로용이 아니고 공항에서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난 매립 과정에서 부가적으로 얻은 땅입니다. 그래서 용도가 다른 뭡니까 경기장이라든가 유락지로 쓸 용도로 지금 가지고 있는 건데, 예, 제가 총리할 때 보니까 이 땅이 실가로 장부에 기재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평가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공항을 매각한다고 하면서 사실 이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게 주목적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땅의 가격이 최소한도 10조가 넘습니다. 최소한도. 그렇기 때문에 이 매각 의도를 우리가 잘 파악해서 이렇게 무리하게 매각하려 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국회에서 단단히 이번에 확인해서 반드시 매각을 막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